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탁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 가족과 단절하는 것만이 답인가요?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나르시시스트 연인이 변화될 조짐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헤어지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가 악성 나르시시스트라면 그들의 변화 가능성 자체가 궁금하지도 않을 거예요. 변화가 뭐고 당신을 종처럼 부리는 그들을 될 수 있으면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평소엔 그럭저럭 잘해주고 이해심도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묘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나 외면하기 힘든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나르시시스트라면 미련을 가질 수 있지요.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꼭 멀리하고 결별해야 하는가에 대해 나르시시즘 다시 생각하기의 저자인 크레이그 멜킨 박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멜킨 박사에 따르면 한 번 나르는 영원한 나르다라는 견해에 반기를 든 최근의 연구들이 있다고 해요. 미묘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랑스러워지고 더 헌신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의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대와 감정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면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미묘한 나르시시스트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면 노력해보는 것도 미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 노력이란 감정 교류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 곁에 미묘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도움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쾌감을 느끼며 상대를 더 힘들게 몰아붙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평상시에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는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의 감정 교류란 내 감정을 보여주면서 상대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뜻해요. 이는 나르시시스트와 단절을 결정하기 전 그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감정 교류를 위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가 필요해요. 만약 변화가 가능한 나르시시스트라면 공감을 돕는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정 교류를 위한 공감을 돕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해요. 먼저는 당신이 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소중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마음을 많이 쏟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네가 약속을 매번 펑크내니 내가 너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서 슬퍼. 엄마의 의견은 제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엄마가 제 모든 걸 못마땅해 하시니 전 루저 같아서 너무 비참해져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진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확실히 전달해야 해요. 어떤 단어를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솔직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들을 안심시켜주죠. 비록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심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감정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르시시스트라면 당신의 진심을 계속 듣게 될 때 조금씩이라도 공감적인 태도를 보일 거예요. 진심을 담은 말에 나르시시스트가 온화해지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계속하세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감정 교류를 시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자신의 연약한 면을 드러내길 꺼려해요. 그런데 하물며 나르시시스트처럼 위협적이고 삭막한 상대에게 누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싶겠어요. 만약 그동안도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왜 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런 회의감이 든다면 감정 교류고 뭐고 무조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세요. 그러나 변화 가능성을 반드시 타진하고 싶다면 진짜 감정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와 공유하고 싶은 내밀한 감정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가짜 감정을 내보이기가 쉽죠. 그래서 마음속엔 분노가 가득한데도 슬픈 듯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내 탓이야를 반복하며 사과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가짜 감정으로는 나르시시스트가 공감하도록 도울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려면 진심을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당신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을 때 가능해요. 당신이 감정 교류를 위해 용기를 내서 지속적으로 공감을 돕는 말로 다가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비난을 받은 것처럼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또는 방어적으로 그냥 바빴다니까 그게 다야 이렇게 말하거나 대화의 주도권을 가로채면서 내 기분은 어떨 것 같냐? 라거나 혹은 당신을 탓하듯 넌 너무 예민해 라는 식의 반응만 되풀이한다면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나르시시즘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니까요. 또 당신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에게 말하는 게 불안하거나 당신이 나약해 보인다고 상대가 난리칠까봐 겁이 난다면 그 관계가 진짜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으니 감정 교류에 대한 생각은 접으시길 바래요.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하는 척만 할 수도 있으니 분별력도 필요하겠죠. 오직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에만 몰두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나르시시즘은 외로움, 슬픔, 불안, 수치심, 두려움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런저런 시도 끝에 지쳐가기만 한다면 계속 그들 곁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치료사 노릇을 하는 건 당신의 몫이 아니니까요.